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KO NLP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RStudi오를 실행을 할게요. 자, 불필요한 것들은 클리어를 하시면 된다고 했죠. 클리어를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클리어 시키겠습니다. 자, 클리어 시키고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C 드라이브에 R 템프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set word입니다. set word 괄호 열고요. 쌍따옴표 안에 C 드라이브 역슬래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역슬래시 두 개를 입력시킵니다. 여기서 역슬래시는 여러분들 키보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원화 표시 있죠. 엔터 키 바로 보통 위에 있는 원화 표시. 자, 이것이 역슬래시 역할을 합니다. C 콜론 역슬래시 두 개. 그 다음에 R 템프 방에서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시키십니다. 자, 키인을 해서요. 엔터를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실행하겠다고 했을 때 컨트롤 엔터 키를 쳤을 때 이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고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C 드라이브 방 안에 R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안 만들었으면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저는 이렇게 이제 R템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일 먼저 새 폴더를 하셔서 소문자로 인식을 시킬게요. 소문자 R 언더바입니다. 그냥 다시 하시면 안 돼요. R 언더바 템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취소를 할게요.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R 템프 방 안에 가면 이제 WD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내가 C 드라이브에 Rtem프라고 하는 방을 만들고 여기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setwd입니다. 명령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KONLP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install 명령이 있었죠. install.packages KONLP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미 인스톨을 시켜 놓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컨트롤 엔터 키를 쳐서 새로 인스톨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PC에 KONLP를 수동으로 다 깔아 두셨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일 플랫 패키지 콘솔 창에서요. 패키지가 쭉 있죠. 그러면 인스톨 된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임을 클릭을 해서 이름 순으로 쭉 소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KONLP 이렇게 깔려 있죠.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KONLP를 인스톨하면은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라이브러리였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KONLP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키인하시면 되겠죠. 라이브러리 KONLP. 물론 여기서는 KONLP를 라이브러리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KONLP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이렇게 매칭이 되죠. 이렇게 체크가 딱 이루어지죠. 그래서 checking user defined dictionary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톨도 했고 라이브러리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텍스트 1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꺽쇠를 합니다.
예, 꺽쇠 다시. 자, 이 명령어가 뒤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 text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따옴표 안에요. 이제 한글로 그래서 텍스트 뭐 마이닝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키인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텍스트 1에 텍스트 마이닝 연습이라고 하는 글자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 텍스트 1이라고 치고요. 자, 이것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면은 에러가 생기겠죠. 보시면 객체 텍스트 1을 찾을 수 없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걸 실행 안 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요. 어떻게 반환을 시킵니까? 텍스트 마이닝 연습이라고 반환을 해주죠. 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KNLP를 사용해서 인식을 시킨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에러가 없죠. 자, 그 다음에요. str 자,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strs 자, strs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입니다. sp 자, 그죠? strSplit라고 뜨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텍스트 1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시켰죠. 따라서 텍스트 1이라고 한번 입력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콤마 역시 쌍따옴표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 반환됩니까? 자, 텍스트 마이닝 연습이라고 하는 각각의 글자가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지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요. 이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석 표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샵입니다. 샵이 붙은 뒤에 내용은 전체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그대로 주석입니다. 네, 그래서 샵을 넣어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 분리하기라고 해볼게요. 단어 분리하기. 자, 입력을 시키고요. 즉 우리가 R에서 이 한글 키워드를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습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2에 txt 텍스트2에는 어떻게 저장을 시킬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자, 쌍따옴표를 하시고요. R이라고 할까요? R. 여러분들 공백을 일부러 한번 줘보세요. R 활용 이렇게요. R 활용 자 프로그램 시작하기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텍스트2에는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이제 입력이 되어 있겠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2를 역시 한번 불러와야겠죠. 네, 역시 텍스트2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명령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요.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R 활용 프로그램 시작하기라고 입력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언급했던
split text 1 였죠. 자,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해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2겠죠. 네. 기준을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공백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위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먼저 구분을 해보세요. 자, 텍스트2에서가 런 해보겠습니다. 자, 런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백을 줬죠. 즉 스페이스가 삽입되어 있는 공백 기준, 공백이죠. 공백 기준에서 단어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추출을 해라, 단어만 추출해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extract입니다. extract. 자, extract죠. extract noun 이렇게 뜨죠. 자, 클릭하시고요. extract noun 단어만 추출해봐라. 지금 text 2죠. 그래서 text 2.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그러면 extract 2 text 2가 진행이 되고 있죠. 좀 내리고요. 자, 됐습니까? 네, R, 활, 프로그램, 시작, 기라고 지금 얘가 반환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싶은 실제 R 활용 프로그램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 그죠? 명사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얘가 인식하기는 각각을 단어로 인식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한글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KONLP 패키지의 기본 기능을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좀 전에 extract noun을 했을 때에 실제 단어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는 제시가 안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여기에 wd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공유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 wd 입력시킨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을 R템프방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wd라고 하는 얘를 컨트롤 C 해서요.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R템프 방안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R템프 방안에 현재 wd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T2의 리드라인 대문자입니다. L은요. 리드라인즈 해라. 즉 여러분께 제시했던 WD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T2에 저장을 하라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T2라고 해주고요. 자, 이 두 개가 실행이 되는가 봅시다. 물론 WD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네, WD라고 하는 것이 R템프 방에 지금 현재 R템프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WD가 저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컨트롤 C 해볼게요. 자,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여러분들 이런 보시면 경고 메시지에 이게 한글이 막 깨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WD를 한번 실제로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WD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교과목을 좋아한다. 뭐 쭉 기술이 되어 있죠. 얘들을 저장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서 인코딩을 변경을 시켜 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WD가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UTF-8로 되어 있죠. 그래서 UTF-8로 되어 있으면 ANSI로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ANSI로 되어 있으면 UTF-8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ANSI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장. 이미 있겠죠, 그죠? 바꾸시겠습니까? 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 창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네, 런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런을 여기서 해볼까요? 자,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예, 에러 뭐 이상한 아스키 코드 에러 떴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일단 무시합시다. 예. 자, 리드라인에 W 텍스트에서 불완전한 마지막 행위 뭐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파일이 깨지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R 프로그램 자체에서 ANSI를 예, 디폴트로 설정을 했을지 아니면 예, 또는 UTF-8로 저장을 했을지에 관한 이 환성 문제 때문에 이런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상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명사를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명사를 추출할 때 아까 extract nouns 썼죠? 마찬가지로요. 예, extract noun 이번에는 t2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t2니까 그죠? t2 변수에서 예, 명사만 추출해서 t3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다시 t3가 예,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교과목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뜨죠. 네, 이렇게 내용이 뜨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석을 넣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한번 키인을 해보세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최대 이익 창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띄어쓰기를 잘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것을 가정해서 얘를 E1으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예, extract noun 해봅시다. 자, 역시 대충 되겠죠. 어떻습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결과표를 보시면 네, 다 바뀌죠.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예, 빠른 어떤 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예, 단어를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실게요. 자, extract 나온 단어 추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 민국으로 각각 적용된 단어를 병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를 한번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봅시다. 머지 유저 딕셔너리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민국 이렇게 그 다음에 ncn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요. 대한 떨어져 있는 민국을 합쳐줍니다. 자, 머지 유저 딕셔너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런 시키면은요. 자, 이런 에러 메시지 등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전을 내가 만든 용어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투에 정대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창출입니다. 라고 해서 이투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정대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사전에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전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어를 내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대, 현 끊겨버리죠. 우리가 생각했던 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등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use 세종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을 명령어를 내립니다. 즉 이렇게 유저 대우선 잘 구분하시고요. 유저 세종 딕셔너리를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만들어졌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세종 딕셔너리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현재 정대현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입력을 좀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명령어가요. 보시면 네, 일단은 컨트롤+에서요. 자, 이렇게 좀 긴 것을 좀 쓰셔야 됩니다. 뭐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눈에 익혀 두시면 사용할 수 있고 좀 카피해 쓰시면 되니까요. 머지 유저 딕셔너리 데이터 프레임 C 정대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타 뭐 고유명사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I4DT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만든 용어이니까 등록이 안 돼 있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NC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괄호 개수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맨 끝에 괄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 이렇게 해서 총 이 괄호 개수를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뭐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만든 사전을 쓰겠다라고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지금 Rtemp 방안에요. 자, 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대현, 창출, 기타 명사화 시켜버린 거죠. 이 고유 명사를 내가 쓰겠다라고 이제 하면 카피를 여기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e2에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2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를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대현의 생각으로 기억표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뜨고 그죠. 역시 얘를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대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사로서 이렇게 명사 단위로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클리어를 좀 했습니다. 자,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쭉 좀 올려볼까요? 네. 지금 WD 텍스트를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런을 시켜서요. 자, 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깨어지면 안시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바꾸기 전에 우리가 동일 명령 동일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지금 1번과 5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서로 순서가 다르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여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현재 10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UTF 파일에 있으면 안시로 바꾸라고 했죠. 자, 저장을 기존에 있으니까 덮어 씌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T2를 실행했을 때에 이제 깨지진 않겠죠. 자, 이번에는 동일한 문장으로 인식했을 때,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1번과 5번 서로 100% 일치하는 문장은 아니죠. 따라서 10개가 그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복 데이터를 바꿔주는 명령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과 5번 동일한 것은 제거를 하나 시켜달라. 물론 지금은 유닉이라고 하는 T2를 해서 T4에 저장을 해서 T4를
인식시켜 보라 하면은 똑같이 10개가 그대로 나오죠. 왜요? 100% 일치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동일하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이 전체를 컨트롤 C 해서요. 5번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 일치하죠. 자, 여기서 다시 컨트롤 이제 단축약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 컨트롤 S죠. 바꿔 쓰면 컨트롤 S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이제 동일하게 되었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T2를 다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변수를 다시 가져와서 한번 보여달라고 인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T2를 T4에 저장을 해서 T4를 실행하라.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9개만 나오죠. 즉, 1개가 완전히 제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시키시고요. 그럼 T4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명사만 추출을 해달라고 하는 명령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명사만 T4에서 추출해서 T5 저장을 하라. 그 다음에 T5를 보여달라.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가 쭉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리스트 안에서도 불필요한 중복 단어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그죠? 이렇게 안에서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한 번만 뭐 인식시켜 줄 필요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서 중복 단어를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lapply 명령어를 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lapply, 즉 라인 안이죠. 한 개의 라인 안에, 즉 T5 안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거해서 T6에 저장을 하라. 자, 이렇게 되겠죠. 빅데이터. 둘 중에 뭐요? 하나만 쓰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라인을 보시면 빅데이터 하나가 제거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전처리 기술이 우리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런 것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가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법 하나를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G샵입니다. G샵 안에 쌍따옴표를 해서 변경 전의 글자, 그 다음에 변경 후 글자를 저장을 시키라.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lapply를 앞에 썼었죠. 그러면 현재 T6 텍스트 파일에서 이제 펑션 함수를 쓰는 겁니다. 펑션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쳤죠, 그죠? 중괄호를 치고 G샵.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우리가 이제 명사에서 이 연구자가 실제로 이 명사는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제거를 시켜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먼저 삭제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나죠. 나는 현재 불필요한 작업이겠죠. 나라고 하는 명사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쌍따옴표를 줘버리면요. 제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현재 X에다가 저장을 시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준 거죠. 즉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삭제하고 즉 변경 전 나를 변경 후 없애버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나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게요. 나 사라졌죠? 네. 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텍스트 파일을 완전히 구현할 때까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적용을 해보시면 현재 1번 보시면 빅데이터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와는 삭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장을 동일하게 복사를 하셔서요. 이번에는 빅데이터로 하시면 되겠죠. 자, 빅데이터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네, 빅데이터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런을 해볼게요. 앞에 제거시켰던 나가 다시 나와버렸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T7이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T8로 바꾸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얘를 반복해야 되겠죠. 일단은 자, 얘를 반복해서 Ctrl C, Ctrl V 해서요. 아니 물론 자, 이렇게 Ctrl Z 할게요. 여기서 다시 실행시켜 버리면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 실행시키라. 그러면 나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얘를 T8로 이제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T6이 아니고 뭡니까? T7로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반복을 하시되 정확한 명령어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T7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빅데이터와를 빅데이터로 바꾸고 다시 T8 변수에 저장을 해라. 그래서 T8을 다시 보여달라. 명령이겠죠. 앞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 보시면 빅데이터와가 이제 빅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번 라인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교과목 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졌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는요, 삭제시킬 필요성도 있고, 혹은요, 현재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중복해서 인식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하셔야 된다는 것은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T7이 아니고요. T8이 되겠죠. 8 내용 중에서 빅데이터 가라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화 시키든지 아니면은요.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는. 그 다음에 T8로 하면 안 되겠죠. T9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T9 해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 반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졌죠. 3번 빅데이터 다 되어있죠. 이거는 인공지능 교과목,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인공지능 MIS 교과목, 그 다음에 6번은요. MIS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교과목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이제 이상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반복했던 내용 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나 시켜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정도의 내용을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T9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언리스트 해서 이번에는 데이터 1으로 변수로 할당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한번요. 진행을 해보시면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이 쭉 단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pply를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T6가 아니고요. 데이터 1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데이터 1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이 내용 등을 자 이제 조금 다른 명령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5단어 이하의 단어들만 명사로 추출을 해서 필터링해서 데이터
2로 할당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카페스 쓰시면 되니까요. 자, 이런 명령들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2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쭉 39개의 현재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2로 할당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쉽게 육안으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클리어를 시켜버리고요. 데이터 1만 이렇게 읽어서 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는 지금까지 정리된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을 배워보실게요. 자, 먼저 복사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데이터 1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얘를 이제 테스트 1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장을 했으니까요. 자,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상 에러 없이 넘어가죠.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이상이 생기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1을 테이블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테이블로 읽어서 데이터 1에 다시 저장을 하라. 자, 컨트롤 엔터 해보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1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뜹니까? 총 24개의 반복해서 이렇게 단어들이 쭉 기술이 되었죠.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데이터 1이 실제로 이제 이런 테이블이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1의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지 봅시다. 총 24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워드 카운트를 하라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20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트를 하라 되어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현재 워드 카운트를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현재 인스톨하지 않았기 때문에 뜨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명령어들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라 패키지 워드 클라우드 2를 쓰겠습니다. 예, 워드 클라우드도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2를 많이 쓰니까요. 워드 클라우드 2와 PLLR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인스톨 시켜서 로드 하라는 그 작업까지를 실행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요.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 2를 깔고요. 네, 쭉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PLYR을 깝니다. 자, 크랜에서 자동으로 인스톨 되는 것은요, 굳이 수동으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로드까지 다 됐죠. 그러면 패키지에서 이게 깔려 있겠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쭉 한번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겠네, 그죠? 워드 PLYR 로드까지 됐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2 보시면 로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까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것들의 에러 메시지를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클리어를 시켜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지금 데이터 1을 테이블화 시켜서 지금 여기에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추가를 좀 할게요. 추가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데이터 1이라고 읽어서 워드 카운트 하라 되어 있죠. 물론 이건 뭐 다른 변수명을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자, 워드 카운트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워드 카운트 엔터 한번 쳐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변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죠. AI 한 번, 그 다음에 MIS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빅데이터가 6번으로 가장 많네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됐습니까? 앞에 데이터 1 테이블은 네, 그냥 쭉 기술을 한 반면 sort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놨죠. 6544 이렇게 쭉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가를 한눈에 쉽게 식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워드 카운트에 저장된 이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 2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워드 카운트를 워드 클라우드 2로 시각화시켜달라. 그럼 결과가 플롯 내지는 뷰에 나옵니다. 먼저 네, 칸을 좀 늘려볼게요. 늘려놓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뷰어 부분으로 네,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네,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한번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 방법으로 바꿔주는 네, 것은 우리가 추후에 수업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뭐 타이틀도 붙이고 뭐 각도도 조정하고 뭐 이런 기법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 작업이 완료되셨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네, 좌측 상단에 파일 네, 세이브 하셔도 되고요. 세이브 a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축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오겠죠. 뭐 테스트 마이닝 2 그대로 덮어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